제가 지금까지 챗 GPT와 노션 AI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노션 AI를 2-3달 정도 사용을 했는데요. 노션 AI를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노션 AI는 말 잘 듣는 이등병이라고 느꼈고요. 반면에 챗 GPT는 뭔가 좀 모자라는 잡박지식 고인물이라고 느꼈어요. 챗 GPT와 노션 AI 중에 어떤 거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질문이 자전거가 좋나요? 아니면 자동차가 좋나요? 이 질문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챗 GPT와 노션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프로그램은 프롬프트 지니, AI PRM, 웹챗 GPT, 챗 GPT 옵티마이저, 챗 GPT2 노션입니다. 이 화면이 챗 GPT의 메인 화면이고요. 챗 GPT는 기본적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챗봇입니다. 밑에 있는 대화창을 통해서 질문을 입력하면 되고요. 챗 GPT와 노션 AI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끝났고요. 대화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글로만 설명되니까 한눈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토대로 표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이렇게 위 내용을 토대로 표로 만들어서 한눈에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챗 GPT는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훨씬 더 대답을 잘한다고 해요. 최근 들어서 한글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막힘없이 질문을 하는 거를 느끼지만 확실히 영어로 질문을 할 때 반응 속도가 다르긴 합니다. 이번에는 똑같은 내용을 영어로 질문해 볼게요. 똑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미 위에 표로 만든 게 있어서 영어로 질문했을 때는 자연스럽게 표도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이거는 의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마다 한글을 영어로 번역하고 번역한 영어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기에는 꽤 번거롭겠죠. 그러면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통해 고인물을 쌉 고인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프롬프트 지니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프롬프트 지니를 크롬에 설치해 볼게요. 설치가 끝난 다음에 챗 GPT를 새로 고침하면은 번역해서 질문이라는 새로운 버튼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좀 유치스럽지만 챗 GPT가 좋은지 노션 AI가 좋은지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을 한글로 작성한 다음에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 지니를 사용하면 한국말을 쉽게 영어로 번역해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AI PRM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AI가 뜸과 동시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뜬다는 소식이 있어요. 프롬프트라는 거는 AI 도구에게 입력하는 명령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태그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AI PRM도 크롬에 추가해 볼게요. AI PRM을 설치를 하게 되면 챗 GPT 메인 화면이 변경이 되고요. 현재 AI PRM에는 1183개의 프롬프트가 존재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적절한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프롬프트를 입력할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블로그 제목을 생성하는 프롬프트가 있고요. 블로그 포스트 타이틀 제너레이터를 클릭하면 해당 프롬프트가 적용이 되었고요. 아웃풋은 한글로 설정했습니다. 키워드에 대해서 입력을 해볼게요. 주식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요. 주식에 알맞은 제목 5개를 추천해줍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대본을 작성해 볼게요. 유튜브 스크립트 크리에이터를 클릭을 하고 건강해지는 7가지 습관에 대해서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번역해서 질문을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유튜브 대본을 만들어줍니다. 프롬프트 진위를 통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영어는 모두 한글로 번역해서 출력이 됐습니다. 작성된 내용을 보면은 보편 타당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이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챗 GPT의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요. 현재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약 2년간의 데이터는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고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보셨다시피 오답이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은 웹챗 GPT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프로그램을 추가하면은 웹 액세스 버튼이 활성화가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은 껐다가 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질문을 해볼게요. 웹챗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처음에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그 밑에 답변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해당 답변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주는데요. 주석을 클릭하면 이 글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에 접근할 필요가 없을 때는 웹 액세스 버튼을 비활성화시키고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챗 GPT를 통해서 얻은 답변을 복사할 때는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요. 답변이 짧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만약에 답변이 길어지게 되면은 드래그하는 것도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럴 때 좋은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챗 GPT 옵티마이저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챗 GPT 옵티마이저가 활성화가 되면은 카피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카피 버튼을 클릭해서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하나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챗 GPT에는 주석을 클릭하면은 해당 링크로 이동을 했었죠. 지금은 메모장이기 때문에 링크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노션에 붙여넣기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노션에서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링크가 비활성화가 됩니다. 이 링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챗 GPT에서 해당 링크로 이동을 해서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하고 다시 노션으로 와서 주석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링크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건 역시 상당히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그램 중에 가장 메인 프로그램은 챗 GPT-2 노션입니다. 우선 챗 GPT-2 노션을 설치하기 전에 챗 GPT의 문서를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개인 페이지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해서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목은 챗 GPT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형태는 전체 보기 표로 만들어주고요. 새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클릭해서 비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줍니다. 아이콘도 원하는 아이콘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 속성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태그는 카테고리라고 이름을 바꿀게요. 유형은 선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다중 선택으로 키워드 필드를 만들어주고요. 챗 GPT의 URL을 가져올 URL 필드를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는 생성 일시 필드를 만들어줄게요. 모든 필드가 만들어졌다면 전체 선택하고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챗 GPT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됐다면 우선 카테고리에서 대분류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5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카테고리가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챗 GPT-2 노션을 설치하면 되는데요.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가 되면은 물감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프로그램을 상단 바에 고정시켜 줍니다. 좀 더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단축키를 지정을 할 건데요. 물감 모양 클릭, 확장 프로그램 관리, 기본 메뉴, 단축키, 챗 GPT-2 노션을 찾은 다음에 연필 모양을 클릭하고 Alt N을 눌러줍니다. 단축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단축키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노션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웹클리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지금은 웹클리퍼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노션 웹클리퍼를 클릭을 하고요. 워크스페이스와 추가 대상이 정확해야지만 해당 데이터베이스로 제대로 이동을 합니다. 워크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추가 대상을 선택을 해주세요. 페이지로 저장을 클릭하면요. 저희가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클리핑이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 안으로 들어가면 아무 내용도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챗 GPT-2 노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아이콘에 클릭하셔도 되고요. 방금 지정했던 Alt N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챗 GPT-2 노션을 처음 사용할 때는 액세스를 요청을 하는데요. 단 한 번만 요청하기 때문에 페이지 선택을 체크해 줍니다. 액세스를 할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페이지는 1뎁스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 페이지에 챗 GPT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한 거예요. 챗 GPT라는 페이지를 생성을 했고요. 액세스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서 Alt N을 눌러주면 방금 설정했던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팅을 클릭해 주세요. 톱니바퀴 모양을 클릭하면 태그 속성을 볼 수 있고요. 저희는 키워드가 아니라 카테고리를 사용을 할 겁니다.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은 카테고리 옵션 값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 되었으면 밖에를 한번 클릭하고요. 다시 Alt N을 클릭해 줍니다. 노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은 옵션 값이 뜨게 되고요. 이 대화는 AI에 대한 거니까 AI를 클릭하시고 Save Full Chat을 클릭하면 됩니다. 세이브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노션 웹클리퍼와는 다르게 챗 GPT의 모든 대화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건요. 제목 이름 앞에 아이콘이 있어야 되죠. 챗 GPT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노션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자동적으로 아이콘은 흰색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겠지만 아이콘을 클릭하고 제거를 하시거나 원하시는 아이콘을 넣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노션 아이콘은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위쪽에 카드로 남겨놓겠습니다. 여기서 노션 AI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노션 A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외워두면 편리한 단축키가 있는데요. ESC와 Ctrl A, Ctrl J입니다. 아무데나 클릭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블럭이 잡히고요. Ctrl A를 누르면 전체 선택을 하게 됩니다. Ctrl J를 누르면은 노션 AI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노션 AI에게 키워드
키워드 10개를 추출해 달라고 작성을 할게요. 키워드 10개를 자동으로 추출했고요. 방향키를 움직여서 메뉴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여기 보이는 모든 게 단축키이기 때문에 입력창에서 아래라고 누르면은 바로 단축키가 실행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은 밑에 키워드 10개가 추출된 거 볼 수가 있어요. 컨트롤 C 해주시고요. 키워드에 컨트롤 V를 붙여넣게 되면은 모든 키워드가 한 번에 들어갑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꼼수가 있습니다. 키워드의 속성을 텍스트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V, 엔터, 다시 유형을 다중 선택으로 변경합니다. 그러면은 10개의 키워드가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몇 가지 데이터를 더 생성해 볼게요. 이 내용도 Alt+N을 클릭하고 복사를 해주시고요. 페이지 클릭, 앞에 있는 아이콘 제거, 클릭, ESC, Ctrl A, Ctrl J, 키워드 10개 추출. 아래에 삽입하고요. 다시 한번 복사를 합니다. 여기에도 바로 입력을 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로 변경을 하고 키워드를 넣고 다시 한번 다중 선택으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다른 내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게요. 가장 최근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 웹 액세스를 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번역해서 질문을 해볼게요. 이 내용도 노션에 복사해 보겠습니다. Alt+N, 카테고리가 노션이 아니라 한류고요. 전체를 저장해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콘은 제거해 주시고요. 키워드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키워드를 입력할 때마다 다중 선택에서 텍스트로 바꾸는 게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키워드는 텍스트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사 말고 논문 10개를 추천해 달라고 부탁해 볼게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과연 여기 있는 링크가 잘 작동이 될까요? 두 번째 논문은 K-POP 팬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서 탐색을 한 논문이고요. 일본 여성 팬을 중심으로 연구가 된 논문입니다. 이 논문의 주석을 클릭하면요. 전혀 다른 제목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주석 번호를 다 확인해 봤는데요. 6번 검색 결과는 한류 팬들의 동기를 탐색을 하는 논문인데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남겨볼게요. 지금 이렇게 4개까지만 추천을 해주고 끝났는데요. 일단 위에 있는 3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링크는 전혀 엉뚱한 논문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 논문도 세 번째 논문도 엉뚱한 결과네요. 그러면은 이 3가지 논문이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기에 있는 논문 내용을 검색해봐도 해당 논문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선 이 내용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Alt+N 누르고 한류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4개의 페이지를 생성을 했고요. 키워드는 다중 선택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중 선택 필드를 클릭해서 필터를 하나 만들고요. 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백 개의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은 한 번에 검색하기 힘들겠죠. 키워드를 클릭해서 한류, 내가 원하는 것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해당 키워드가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0개의 과일 이름을 알려달라고 했고요. 과일에 대한 효능을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서 보여준 10개 과일에 대한 하루 권장 섭취량과 칼로리를 알려달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결과에 대한 표를 제작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하다 보니 내용이 많아졌는데요. 노션에 이 내용을 모두 가져가면 내용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핀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핀을 클릭하면 해당 답변에 대한 내용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마지막에 저장을 했던 표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도 응용이 가능한데요. 처음 질문으로 노트북 브랜드 5개만 알려달라고 했고요. 그거에 대한 답을 받았습니다. 우선 이 내용을 저장할게요.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답변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션에는 가장 처음 대답만 있는 상태고요. 가장 마지막 답변에 핀을 클릭하고 저장을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에 해당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챗 GPT를 오래 사용하게 되면 사이드바에 토픽이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챗 GPT는 정보를 검색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사용이 끝났으면 모든 대화 내용은 지우고 소중한 데이터는 노션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형식으로 챗 GPT를 통해서 자료를 검색을 하고 노션에 간편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편하게 데이터를 찾고 검색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건 아직은 챗 GPT가 완벽하지 않아서 무작정 신뢰하기보다는 확인을 통해서 올바른 자료만 선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노션 AI가 어떻게 발전할지 예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션다움이었습니다.